오늘은 무염선사. 잘 모르는 스님들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죠. 아는 스님이 신비로운 이적을 보이고 기도 성취를 보이고 하면 재미가 있는데, 모르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지? 좀 낯설어하고 그러겠어요. 무염선사 역시 고려 구산 선문을 개창한 스님이에요. 구산 선문하면 고려 말 신라 초기, 신라 말 고려 초기까지 9개의 산 중에 이 산사를 세워서 거기서 참선 도량을 이루어서 제자들을 배출한 곳을 구산 선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종이 중국에서 들여오게 되죠. 구산 선문의 거의 공통적인 게, 구산 선문을 개창한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그 당시 유명했던, 그 당시 중국 역사에서도 찬란했고 중국 역사에서도 대선지식이었던 그 선지식들에게 참방을 하고 인가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해서 중국의 마조 도일선사, 백장회 선사, 이 선사 스님들의 이 거량에서, 거량이라는 건 선문답이거든요. 그 거량에서 거량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큰 스님이 설법을 하면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야말로 이제 중원에 진출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거기서 선문답을 하고, 거기에서 인가를 얻고 돌아와서 이렇게 절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그 절이 크게 번성하게 됐는데, 도의선사는 안타깝게도 그 진전사를 창건하긴 했어도 당대에는 선문이 크게 발달되지 못했고, 제자의 제자가, 도의선사의 제자의 제자가 진전사 일대를 굉장히 이렇게 선가의 종가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불산가의 강릉 일대 있죠. 명주라 가죠. 강릉 일대의 구산 선문의 하나를 개창한 이야기를 불사를 통해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영도화상 무염선사 무설 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성주사지, 창원 성주사 말고 저기 그 충청도에 가면 거기 어디쯤인가? 대천 서천쯤인가? 그쪽에 가면 이제 성주사지가 남아 있어요. 신라말 선문의 거장이 무염스님이에요. 태어난 건 800년도에 태어났고 열반하신 건 888년에 열반하신대요. 참 그때는 서기가 아니었겠지만 지금 서기로 따져보니까 참 의미 있는 해에 태어나서 의미 있는 해에 열반하셨네요. 800년에, 그러니까 우리 2000년에서 이제 2000년 용띠 무슨 베이비 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800년 해가지고 888년에 열반하셨네. 이것도 멋지네요. 구산선문 가운데 성주산문을 계산한 분이고요. 그건 최치원 선생이 지금 성주사, 낭해화상, 백월 보광탑비에 의하면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글을 굉장히 잘 쓰셔서 중국에서도 글 잘 쓰기로 유명, 토항경문소인가? 뭐 그래가지고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선생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벼슬을 잘 못했어요. 너무 천재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벼슬을 잘 못해서 산중에 이렇게 그 낙향해서 곳곳에 유람하면서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선도 선도의 신성이 된 분이다 라고 되는 분이 이제 최치원 선생이고, 그 최치원 선생이 몇 개의 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글들이 다 명필이고 유명한데, 성주사에 이제 그 낭여화상 백월 보강 탑비를 지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 봉암사 가면 지증대사 탑비도 최치원 선생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속성은 깊시이고요. 태종 무열왕의 8대손이래요. 이제 8대손으로 올라가면 무열왕이라는 거죠. 40대 애장왕 원년에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12대 양양 오색동에 있는 오색석사에 가서 당시 국사로 있던 법성선사에게서 눈가경의 중심사상을 익혔다고 그래요. 오색동 하니까 좀 친근하죠. 아는 곳이 나와가지고. 우리 봉정암 올라가면 이제 오색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오색 약수터에서 올라가잖아요. 거기가 오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색동이라니까. 거기에 오색석사라고 있었는가 봐요, 옛날에. 다들 뭐 재미가 없는지 표정들이 뭐 어제 밤에 뭐 밤을 샜는지. 법성선사는 일찍이 법을 구하러 중국에 들어가 정가의 문에서 법을 물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찾아간 스승도 유명한 선사이셨는가 봅니다. 그 선사 밑에서 공부를 참 잘하니까 법성선사가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빠른 말은 마치 말이 질주하는 듯 하며 재지가 걸출하여 한 발 앞에 도달한다. 굉장히 총명하다는 뜻이죠. 무염선사가 엄청 총명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더 가르칠 게 없다 해서 스스로 알아 더 배울 게 없다 하고 했는지 무염스님에게, 그 제자에게 중국에 가서 공부해보지 않겠니? 라고 이제 그 법성선사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무염스님은 또 법성선사의 도량을 떠나서 부석상 석증 대덕문화에서 화음을 연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스님들은 전통이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여기서 공부하고 또 그 다음 다른 도량에서 공부하고 또 다른 도량에 공부하고, 우리 전통이에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것도 칭찬하긴 했는데 주지를 오래 있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이제 좀 이렇게 한 큰 스님 문화에서 평생을 큰 스님에게 법을 듣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게 쳤지만, 나처럼 이렇게 사는 건 벼락 맞을 놈이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석종 대덕문화에서, 부석사 석종 대덕문화에서 화음을 연구했는데 매일 30인과 실력을 겨루었어요. 여기서 청은 남에서 나왔으나 남보다 더 우수한 빛깔이 된다는 순지 권학편의 사실을 입증하였다라고 그래요. 이게 아마 아까 최치원 선생이 쓴 비문을 이렇게 좀 따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총명했다라고 봅니다. 석정 스님은 무염 스님이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남을 찬탄하여 역시 중국에 가라 유학을 또 권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선종이 이제 중국에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선종의 이렇게 터가, 기초가 확실히 탄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선사 스님들을 참방을 해서 선을 했으나 선의 깃들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으니 중국으로 다 너도나도 가라고, 좀 이거 대단한 것 같아 라면서 너는 너무 머리가 좋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엄청 뛰어난 수재들은 야, 미국 가지 않겠니? 독일 가지 않겠니? 라면서 나라에서도 권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좀 덜 한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염 스님이 산을 내려와 바다에 이르러 배를 타고 당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묘하죠. 출가했는데 교학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열반경을 연구하거나 화엄경을 연구하거나 또 법화경을 연구하는 그런 도량으로 출가할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선을 닦는 도량에 참방 출가해서
선을 하라고 권하고 또 이렇게 이선사 저선사를 당시만 해도 참선한 도량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선사 저선사를 참방하는 것만 해도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보면. 또 나쁘게 또 이런 인연을 이제 뭐 우리 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사입이 이렇게 조금 이상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거 만나기 어려운 거야 라면서 만나기 어려운 거야 라면서 이거 안 가면 이제 다음에 만나기 어렵더라고. 그렇게 해서 꼬시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죠. 몇 개의 이렇게 그런 데가 있고 사입이 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걸 뭐 많이 주장하는 건데 역시 절에서도 할 말이 그거밖에 없지 뭐. 제가 봐도 정말 인연이라는 거 묘해서 저도 출가를 했는데 김천 수도암으로 출가를 했어요. 거기는 참선 도량으로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참선뿐만 아니라 기도도 이렇게 기도 도량으로도 전국에서 유명해서 전국에서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 수도암에 보면 이제 석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참 자비롭게 생기시고 큼직하니 이제 영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도량도 굉장히 이제 풍수의 교과서를 할 만큼 풍수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기도 도량으로도 좋고 또 그 참선 도량으로도 유명하고 또 당시에 그 법자 진짜 큰 스님이 중창하시고 그러니 선방의 스님들이 끝없이 와서 공부하던 그런 곳에 출가를 제가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출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렇게 그 봄에 출가를 했는데 여름 한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거 이런 거 몰랐지. 막 출가했으니까. 왜 안 했냐면 우리 그 은사스님께서 선방에 보일러 공사해야 된다고.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우리 내가 가기 전만 해도 이제 그 선방에 불을 뗐던 거예요. 군불을 뗐었어요. 근데 내가 딱 가는 시기에 은사스님이 선방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군불 공사를 해야 된다고 거기에 이제 목욕탕도 새로 만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방에 안 하고 공사를 했어요. 그건 또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결제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곳에 계속 있었으면 내가 계속 공부만 하고 이렇게 딴짓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선방에서 출가를 했는데, 가자마자 이제 뭐 몰랐지만, 공사를 해서 그날 안거를 안 했네. 그래서 내가 안거를 그만두고 이렇게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나.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무염 스님과 도반인 도량 스님은 국가의 국가의 욕을 먹는 비사절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배를 빌려가지고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마 태풍 같은 걸 만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일기예보가 없으니까 내일 태풍 오는 거 오늘 모르잖아요, 전혀. 그런데 난파돼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난파돼가지고 15일간 보름 동안 표류했다 그래요. 보름 동안 표류를 했다가 결국 겨우겨우 해가지고 검산도라는 곳에 섬에 이르렀다네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대선사도 아직 선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역경을 겪기도 하고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스님들도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언덕에 가까스로 올라 망연히 잠시 동안 있다가 다행히 이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하고 서쪽으로 가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이제 법을 구하러 가겠다라는 의지가 더욱 견고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경 초년 821년에 다시 이제 왕자 호네베를 타고 순풍에 돛단 듯 곧장 지부산 기슭에 도착해서 다시 걸어서 당연히 걸어서 가야지. 수도 장안에 남산 지상사에 당도했어요. 남산 지상사 하면 의상 스님이 가서 이렇게 수행하셨던 곳이에요. 유학하셨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 지엄 스님이라고
화엄종의 3대 조종가? 굉장히 이렇게 화엄종의 종찰인 사찰이 지상사인데, 지상사에 가서 화엄경을 청강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사만 두루 참방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당시만 해도, 9세기만 해도 선종보다는 교종이 더 득세를 했었기 때문에, 선종은 이제 막 싹을 틔웠기 때문에, 굳이 어느 선사를 가야지 이런 것보다도 아마 이게 부석사에서도 수행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석사 석증 스님 밑에서 수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화엄경을 연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학을 닦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선하다가 교학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산 지상사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참선하다가 이렇게 그 승가대 다시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스님들도 간혹 있어요, 보면. 거기 가가지고 화엄경을 청강했는데 부석사에 있을 때처럼 열심히 수행했다라고. 거기서 한 노인이 말하길, 그대가 불원천리하고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얻어가려 하니 무엇이 더불어 인식하는 마음인가? 무엇이 더불어 인식하는 마음인가? 무엇이 더불어 상응하는 마음인가? 그 말을 듣고는 깨우침이 있어서 경을 버리고 심학을, 마음 공부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모든 법을 다 구하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 응하는가? 마음은 어디에 더불어 인식하는가? 상응하는가? 할 때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몰랐네. 마음을 좀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 더 신경을 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마음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출가를 해야 될 텐데, 출가를 안 하고 심리학 공부를 하고 그래. 마음 공부, 그래, 마음을 내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라면서 심리학과를.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무슨 과를 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앞날을 능히 고민 많이 했으니까. 출가를 할까? 아니면 대학을 갈까? 고민 많이 했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대학은 가면 무슨 과를 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생각했어요. 세 개구나. 심리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철학과를 가거나, 돈 안 되는 과죠. 아니면, 물리학과를 갈까? 이러면서 이제 물리학과는 제가 그 물리 수학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이 멋있잖아요, 물리학.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물체의 이치를 탐구한다, 이렇게 물체의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이 참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내가 갈 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탐은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천체 물리학과를 갈까, 이러면서. 하늘에 당시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늘을 많이 보고, 그래서 가만 보면 허황된 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참선하는 선방에 이제 그 선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선종이 굉장히 득세를 할 때예요. 당나라 때 9세기 초중반쯤에는 선종이 막 이렇게 굉장히 성장할 때죠. 그래서 불광사를 유람하다가 여만 스님이라는 스님에게 도를 물었어요. 여만 스님은 강서의 시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백낙천이라는 그런 의생하고도 친했는데, 무염 스님과 도에 대해서 논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안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으나 이와 같은 신라 사람은 드물었다. 훗날 중국에서 선이 실종될 때에는 장차 동의해서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실 훗날 이제 우리가 선종이 됐고, 조선시대에는 거의 뭐 선종만이 남아가지고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제 일제시대를 통해서 지금도 선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언은 틀리지 않았으나 않았으나입니다. 무염 스님은 이어서 마국 보철 스님을 배하라고
가리는 일 없이 부지런히 닦았다고 그래요. 마국 보철 스님은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마조 도일 스님은 우리가 이제 이 계보를 다시 한번 보면 28번째가 보리달마 스님, 그 다음 두 번째가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여섯 번째 해능 스님. 해능 스님의 제자가 남학회양 스님, 남학회양 스님의 제자가 마조 도일 스님,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가 마국 보철 스님, 마국 보철 스님의 제자가 바로 염거 스님, 염거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포가 꽤 빨리 앞으로 굉장히 이제 스승을 잘 만나서 마조 스님의 선주상자가 된 거죠. 역사에 길이 남는 스님이 된 거예요, 이제. 보철 스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고 심지를 키워나가는 무염 스님의 절개에 감탄하며 말했다고 그래요. 옛날 나의 스승이신 마조 화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봄에는 꽃이 번성했으나 가을에 과실이 적으니 도인나무에 기어오르는 사람이 슬퍼할 바이다. 참 그렇죠. 봄에는 꽃이 번성했으나 가을에 열매가 이제 드물다. 이제 도인나무에 기어오르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정말 과실을 얻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는 참 슬퍼할 바이다 그런 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가 봐요. 그렇게 내가 이제 시민을 전수하니 이후 그대의 제자 중에서 공부가 비범한 사람이 있어 가히 추대할 만한 자이면 추대하여 배관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배웠다라고 그래요. 보철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불교가 동으로 흘러간다는 설은 되게 참여하는 마음에서 나온 설이다. 저 해뜨는 곳 동해에는 선남자의 근기가 거의 성숙하였으니 만약 눈으로 말할 수 있는 동쪽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일러주어라. 은혜의 물줄기가 동해에서 크게 품어 나오게 하여 그 공덕됨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다라고 그래요. 마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그 말을 힌트로 마국 보철 스님이 그 동쪽에 이제 인연이 수승하고 다 익은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대가 올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라고 선사답게 오늘 내가 그들 인간이 동토에서 가장 으뜸가는 출가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날에 나는 존경을 받았다. 즉 그 당시 나는 강서의 거물이었다. 후세에는 내가 해동의 대부가 되어 먼저 간 선사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라면 이제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네요. 스스로 이렇게 염거 화상 자꾸 염건지 무염선사죠. 무염선사에게 이렇게 인가를 해주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신가 봐 스스로. 지금까지 내가 이쪽에 거장이었는데 저쪽 동쪽에서도 거장이 되겠네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듯한 보람찬 느낌입니다. 그렇잖아요. 후세에는 내가 해동의 대부가 되어 먼저 간 선사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래지 않아서 이제 보철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무염 스님은 사방으로 편력하기 시작하여 분수를 건너고 곽산에 올라 유적이 오래되면 반드시 탐방하고 스님이 덕이 높으면 반드시 배할하였다라고 그래요. 인가와 연기가 멀리 떨어진 곳도 많이 머물고 위험한 곳도 많이 머물고 그런 곳을 피하지 않고 다녔다라고 그러죠. 추위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다니는 그 모습은 많은 이들이 감탄을 했다 합니다. 회창 5년 하면 당나라 무종 때인데요. 당나라 무종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불들을. 그래서 절들을 다 없애고 스님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겠는데 당시에 조칙을 내려서 절을 헐어버리고 스님들을 쫓아내고 불법을 박해했는데 외국 스님들도
일률적인 칙령을 내려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범일국사도 그때 돌아왔거든요. 해창 5년 이때쯤에 중국에 있다가 뭐 다 돌아가라 하니까 뭐. 무염스님도 이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불량을 건립하니까 이런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또 많이 또 유학을 많이 했으니 제자를 키울 생각을 했겠죠. 때마침 왕자 혼이 아까 왕자 혼한테 배도 빌렸는데 다시 왕자 혼이 관직을 사퇴하고 은거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만나가지고 옹천주에 있는 용천주 하면 지금 충청도 이쪽 말하는 거예요. 오합사를 무염스님이 고시했다고 그래요. 지금의 이제 성주 사진 거예요. 오합사. 오합사의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까마귀 오자에 합할 합자예요. 까마귀가 합해? 까마귀가 합하는 절? 좀 특이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가 봐요. 문성왕 9년에 즉 당나라 대중 초에 무염스님은 오합사에 거주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저를 크게 일으켜 세우고 도를 널리 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근에서 와서 신도가 되고 제자가 됐다고 그러죠. 지금 보령 미산면이라네요. 보령군 미산면. 보령군 처음 들어보죠? 보령 대천 보령 대천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하도 멀어가지고 경상도에서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성주사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폐사됐으니까요. 그냥 탑동네로 알고 있어요. 탑동네. 거기에는 국보도 있어요. 폐사지인데 아까 말한 이제 보강 탑비 세치원이 지금 탑비가 국보 8호고요. 보물로 석탑이 3개나 있어요. 4개네. 5층 석탑, 3층 석탑, 3층 석탑이 4개의 탑이 횡으로 쫙 있는데 이게 다 보물이에요. 이런 곳에 절이 있다니 그럼 너무 내가 거기 가서 절을 만들까? 가가지고 너무 아쉽잖아. 이게 굉장한 터인데 유물까지도 국보하고 보물이 수점이나 있는데 야 탐나는 절이네요. 저는 이제 가문사지도 갔다가 아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여기도 절을 지어야 되는데 탑만 2개 있잖아요. 야, 그냥 언젠가는 다 복원을 해야 되겠죠. 우리 경주 황룡사도 사진만 남아있고 복원을 해야 될 때고, 우리 불교가 성하고 이러면 국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불자들끼리 해서 이렇게 성주사지 같은 이런 절, 가문사지, 황룡사지 이런 절들을 복원을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복원을 한다면 정부에서도 반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3분의 1이라도 원래 한 반 정도 보조 나오거든요. 많이 나올 때는 다 보조 나와요. 예수님들이 이렇게 요즘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불사하거든요. 전통사찰들은 보면 전통사찰 들은 유물들이니까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대웅전을 보수하는데 아니면 템플스테이관을 짓는데 뭐 하는데 뭐 관음전을 짓는데 필요하면 이제 정부에 공문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불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정부 세력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적폐들이 곳곳에 이제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관급 공사를 받으면 이 관에도 세속에도 보면 시청이나 구청에 관급 공사를 받으면 얼마나 비싸게 받는데, 1,000만 원에 지을 건물을 한 3,000만 원, 5,000만 원에 관에서 이제 경매가 아니라 뭐지? 그걸 받아요. 그러면 남는 게 1,000만 원, 남는 게 2,000만 원, 3,000만 원 남잖아. 근데 거기에 절도 비슷해가지고, 절을 1억에 지으면 다 될 걸 가지고 한 1억 5천이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업자들이 막 또 다 떼먹고, 업자들 이제 어쨌든 자기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지, 떼먹는 게 아니라 이익을 잔뜩 남기고 스님한테 로비도 많이 해요. 그러면 스님 뭐 좀 해드릴까요? 그런 게
사회에서도 그런데 절에서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것이 정말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정신 차리고 이렇게 그 관급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그 규정에 맞게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람 사는 거 맞게 하면 되지. 관급 공사들 보면 다들 빛깔번쩍하게 잘 짓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허술하게, 우리 서민들은 사는 것도 이렇게 집 지으려면 정말 힘들게 짓는데, 관에서는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얘기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래가지고, 무염스님은 성주사에서 또 여러 가지 설법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설법은 무술토론이라고 그래요. 무술토론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약간 어렵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